자,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이제 전압의 분배 법칙과 전류의 분배 법칙을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아까 키리흐프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전류를 구했을 때 전류의 식은 어떻게 나왔죠? 다시 한번 그거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의 식은 I는 원래대로 하자면 전체 전압 V에 대해서 그쵸 각각의 저항들이 어떻게 보면은 다 합해진 직류 전원들이 이렇게 합해진 식들이 이제 우리가 아까 최종적인 식만 쓴다고 할 때 이렇게 표시되지 않았습니까? V가 그럼 이것이 이제 R1, R2, R3 이것들이 다 이렇게 이제 뭐라 그럴까? 직렬로 연결된 저항의 전체 이퀴벌런트 저항을 구해서 전압 V를 나눠주게 되면 전체 전류 I가 구해지게 되고 이 I가 구해진 것을 각 그 R1, R2, R3에 통과되면서 결국은 각각의 그 전압 강화량을 이제 또 따로 구할 수가 있죠. 이거로부터. 그래서 V1은 네. 그래서 V2, V3 이렇게 각각을 우리가 구한다고 할 때 V1, V2, V3 이렇게 구한다고 합시다. 그럴 때 V1은 각각은 다 뭐가 되죠? 각각의 흐르는 전류에 그 해당되는 저항을 곱해준 것이 되기 때문에 전류 I를 전부 이 값으로 넣어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가 R1이 곱해지면서 그쵸? 곱해지면서 여기 흐르는 전류가 되는 거니까 이 V가 여기로 가해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R2가 결국은 곱해지고 이거 제가 분모의 값은 맨 나중에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전압 V가 여기 이렇게 되면서 여기 R3가 곱해지게 되면서 여기가 이제 여기는 R2고요. 제대로 안 보이지만 R2라고 생각합시다. R3 이렇게 구해지고 밑에가 전부 뭐죠? 네, R1, R2, R3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제가 지금 쓰는데 한계가 있어서 네, 아주 여기가 뭐 그래도 나중에 제가 꼭 다음 시간에는 뭐라 그러죠? 예, 꼭 펜을 구해서 여기서 좀 더 빨리빨리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좀 펜이 없으니까 그냥 참고 네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은 그래도 종이를 꺼내서 여기를 한번 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여기를 다 저는 이제 일일이 이렇게 정성 들여서 마우스로 여기를 다 표기를 해봤습니다. 네. 제가 지금 쓰려는 최종식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1, 여기가 다 1이 되는 거고, 그쵸? 여기는 2, 여기는 못 쓰겠어요. 그냥 2라고 생각합시다. 2. 여기는 3, 네. 생략하겠어요. 여기도 3, 아주 무슨 떴다가 치고, 여기도 3, 네. 이렇게 표시해 놓고 보면은, 결국 전반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분배 법칙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류는 키리흐프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구했잖아요. 어떻게 구했죠? 전체 저항 R1, R2, R3를 인가된 V로 나누어 줌으로써 여기 흐르는 전류는 네, 이렇게 우리가 등가 저항을 통해서 구했다고 치면은 각각의 흐르는 전압들은 부분이에요. 그 각각의 흐르는 전압들은 마치 이것들의 저항들이 이제 V들을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V1과 V2와 V3를 구한다고 했을 때 각각의 흐르는 V1들은 다시 이 전류를 각각의 저항에 곱해가지고 이제 구하게 되는데 각각의 흐르는 전류는 V1은 R1, V2는 R2, V3는 R3를 통해서 이제 곱해지고 이 전류는 다시 뭘로 곱해지는 거랑 다름이 없나요? 뭐 예를 들면은 전류는
그쵸. 여기가 다 전류가 되는 거지. 전류항이 되는 거니까. 여기가 전류항들은 전부 여기서 구한 값들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건 다 같은 거예요. 그렇게 났을 때 전류 V가 마치 전체 저항에 대해서 R1, R2, R3로 분배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밑에 분모들이 전부 공통으로 들어가면서 그 비율대로 R1, R2, R3 이 비율대로 어떤 V가 분배가 되는구나. 전압강화량들이 그게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의 공식화를 한 게 전류의 분배 공식이에요. 도저히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저와 함께 이 강의를 쭉 따라왔다 그러면은 여기를 여러분들이 쓸 수 있어요. 제대로 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식을 병렬식에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렬식에서도 어떻게 쓸 수가 있죠? 어떤 전류 I가 똑같이 분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뭐가 구해졌죠? 전압 V를 먼저 구했죠. 전압 V는 R분의 V였는데 R 자체가 다시 뭐였어요? 그쵸? R 전체가 전부 R1분의 1, R2분의 1이 아니었습니까? 그것도 한번 여기다가 아주 한번 다시 힘들게 써보겠습니다. R1분의 1, 그쵸? R2분의 1, R3분의 1. 여러분들은 손에 이렇게 펜에 노트에다가 이거를 써보세요. 네.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 전체 여기 흐르는 전압 V는요. V는 이 전체의 얘의 병렬장의 뭐라 그럴까요? R 이퀴벌런트. R 이퀴벌런트는 우리가 키르요프의 법칙을 통해서 공식화했더니 뭐라고요? 각각의 R1분의 1, R2분의 1, 그쵸? R3분의 1이더라. 이게 왜 3으로 갔습니까? 네, 여기가 1이었죠. 그렇게 각각의 역수들의 합이더라. 의 역수죠. 예, 합의 역수더라. 그러니까 이 전체가 R분의 1이 되는 거죠. V는 RI니까. 그렇게 표시되는 것까지 했다고 치고, 이 V는 사실은 각 노드가 같기 때문에 여기도 V고 사실은 여기도 V고 전압 강화는 없는 거죠. 여기도 V인 셈이에요. 그럼 이제 I1을 구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은 똑같이 I1은, 네, I1을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식을 세워놓고, 역시 I를 좀 쓰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I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보고, 그 다음에, 역시 I1, 네, I2, I3를 각각을 구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예, 이게 다 얼마가 되겠는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여긴 전압이 분배되는 것이면 전류가 분배가 되는데요. 전류를 여기를 다 분배되는 값을 I라고 표시해 보겠어요. I. 이렇게 표시. 여기도 I. 여러분 손에는 예쁘게 써보세요. 근데 어떻게 분배가 되느냐. 이렇게 여기를 쭉 거지면, 네. 어떻게 되겠어요? 네. 여기서 I는, 그쵸? 요것분에 요 R1분의 1 표시되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제 R1분의 1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가 R1분의 1. 여기는요. R2분의 1이 들어가는 것이죠. R2분의 1. 이게 안 써져요. 아무튼 다시 한번 집중해서 한번 써볼까요? 여기 꼭 R2 표시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그쵸? 이렇게 해서 네, 성공했습니다. R2분의 1. 또 여기 분자에는 R3분의 1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집중해서 제가 여기다가 성공해야 되는데 네, 성공했어요. 오, 잘 썼죠. 자, 분자에는 전부 R1분의 1, R2분의 1, R3분의 1이 되고 밑에는요.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건데 여기를 다 써야 되는데 이게 일단은 하나하나 써보겠어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돼서 여러분들은 펜에다가 네 여기가 R분의 1 최종적으로 공식 고민해서 네 여기가 R2분의 1 네 이 R3분의 1 지금 거의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잘 쓴다고 보고 다 각각 역수고 그게 네 이렇게 더해지고 네 성공했죠. 네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부분이 또 여기에 또 요거는 이제 생략하겠어요. 여기는 전부 또 뭐가 들어가야 되죠? 또 요게 들어가야 되죠. R1분의 1, R2분의 1, R3분의 1. 또 여기도 예. R1분의 1, R2분의 1, R3분의 1 이렇게 들어갔다고 보여집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 다른 색으로.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쓰고 있는 거죠? 네, 우리가 전류가 여기 I1, I2, I3가 분배되려면 각각 전압에 대해서 R1분의 1, 그다음에 각각 여기 걸린 전압에 대해서 R2분의 1, 여기 걸린 전압 V에 대해서 R3분의 1인데, 그러니까 R1분의 1, R2분의 1, R3분의 1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각각의 V는, 다시 V는 공통으로 걸리는데 그 V는 여기서 계산을 했죠. 예. R1분의 1, R2분의 1, R3분의 1의 1. 이건 아까 키르요프의 법칙을 갖고 다 설명을 해서 구했다고 본 겁니다. 전 시간에. KVL 한식과, 세식과 KCL 한식 4개의 식으로 연립 방식을 풀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요 V를 R1분의 1이니까 요게 이제 뭐가 된다고요? 요게 V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V. 공통적으로 V. 여기도 공통적으로 V. 예. 여기도 공통적으로 V 되는 거니까 여기서 그 V 요거를 다 열로 이렇게 대입을 하자는 거죠.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어떤 식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은 한번 손으로 써보십시오. 요 식을 그대로 쓴 게 R1분의 1, R2분의 1, R3분의 I 아닙니까? 요 식이잖아요. 또 여기는 생략을 했지만 R1분의 1, R2분의 1, R3분의 1분의 I 여기가 V. 여기도 R1분의 1, R2분의 1, R3분의 I 여기가 V. 그러니까 여기는 각각은 R1분의 V, R2분의 V, R3분의 V니까 네, 각각의 흐르는 전류들을 오형의 법칙을 쓴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 두 식을 비교해 보셔요. 그러니까 직렬 저항의 전압 V는 전체 저항에 대해서 R1, R2, R3로 분배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쵸? 이렇게 분배돼서 각각의 전압 강화량이 이런 식으로 분배되는구나. 전류는요, V가 여기서는 전압 V가 분배가 되는데 병렬에서는 전류가 분배가 되는데요. 전류는 I1, I2, I3를 분배되는데 역수들의 합을 다시 각각에 해당되는 역수들로, 그쵸? 여기 역수들이니까 그런 식으로 전류가 분배가 되는구나. 그걸 머릿속에 굳이 입력을 하면 문제를 쉽게 빠르게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공식이 나오기까지는 굉장히 중간 과정을 많이 거쳐서 하는데 여러분들이 과연 전류 분배의 법칙, 전압 분배의 법칙을 이용해서 회로를 해석할 것인가? 나 이거 다 필요 없다. 그냥 KVL 기본적인 KVL, KCL만 갖고 해석하겠다에 따라서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느냐, 느리게 풀 수 있느냐 차이가 있을 뿐이고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요즘에는 컴퓨터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제는 피스파이스를 풀지 않습니까? 피스파이스는 도면만 그려주면 컴퓨터가 다 알아서 정리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 회로 해석을 준비하면서 과연 그냥 회로를 그리기만 해가지고 컴퓨터로만 다 풀게 해주는 게 맞나? 아니면 그냥 키르요프의 법칙만 잘 설명해서 어떤 회로든 다 그냥 이거를 연립방정식을 풀게 하는 게 맞나? 아니다. 그냥 전압 분배 공식, 전류 분배 공식 또는 뒤에 배울 테브닌 공식, 노튼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맞나? 이 세 가지의 갈림길이 이제 존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 가지 옵션을 갖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피스파이스와 같은 컴퓨터에 의존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마치 자동차를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이나 막 의존을 하다 보면은 길을 전혀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사람이 바보가 되는 것 같고 또 다른 예가 뭐가 있죠? 핸드폰, 네, 스마트폰 너무 의지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뭐 전화번호를 다 외웠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자기 가족의 전화번호까지도 모를 수가 있잖아요. 왜요? 스마트폰한테 누가 이렇게 전화 연결해줘 이렇게 한번 음성 인식으로 다 연결을 해주니까 굳이 번호를 외울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막상 전화를 번호를 적으려고 그럴 때 가족의 전화번호가 생각이 안 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피스파이스 마찬가지죠. 너무 여기에 의존을 하다 보면은 실제 공식이 생각이 안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 단순한 공식도. 그다음에 또 너무 컴퓨터를 이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컴퓨터가 없던 시절에 만든 공식들이에요. 전류분배 공식, 전압분배 공식. 이것도 마찬가지죠. 펜과 노트만으로 전류를 해석할 수가 있는데 너무 이거를 달달 외우다 보면 문제를 풀 수 있지만 개념을 상실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왜 이런 공식이 나온 거지 생각을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너무 키르이프 법칙. 키르이프 법칙은 정말로 기본부터 시작한 거예요. 모든 노드에서의 전류의 합은 일정하다. 모든 루프에서의 전압가량은 제로다. 이 단순한 공식만으로도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지만 얘네의 단점은 뭐죠? 느리다는 거예요. 중간에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것은 느리고 부정확할 수가 있는데 빠르고 정확한 방법은 또 잊어버릴 수가 있고 또 완전히 컴퓨터에 의존하는 경우는 정확하고 빠른데 이것은 머릿속에서 저희가 개념을 완전히 상실할 수가 있고 그러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길을 택해야 될 것이냐. 회로에서 왜 배웁니까? 컴퓨터가 다 알아서 해주는데. 그렇죠. 운전을 왜 배웁니까? 앞으로 자율주행자가 다 해줄 텐데. 그럼 인간은 뭐하고 살죠? 그냥 문명의 이기만을 이용해서 살 수도 있나요? 근데 우리가 엔지니어가 된다는 것은 사용자하고는 틀린 거예요. 사용자는 그냥 그거를 이용해서 쓸 수 있지만 엔지니어라면 그 물리적인 법칙을 이해해서 새로운 물리 법칙을 생각해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물리 법칙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회로를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는 것이 엔지니어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문제를 원리적으로 해석하고 그렇다고 하여 또 주어진 납기라는 것도 있죠. 엔지니어들은. 그러니까 이 납기를 통해서 문제를 빨리빨리 검증하기 위해서는 속도도 중요한 거죠. 정확도도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제가 수업을 준비하면서 손으로 푸는 방법,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 컴퓨터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을 다 같이 접근하는 것이 맞다라고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회로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도 해보고 완전히 단순히 기초부터 해서 수식을 전개하는 방법도 해보고 또 키리법 피스파이스를 이용해서 해보는 방법도 자꾸 여러분들에게 주입을 시키고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우리가 또 어떤 거를 진행했을까요? 네, 개방 에러와 단락 에러. 자, 이 이야기도 사실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사실은 나중에 그 우리가 태분인 회로를 할 때 이렇게 회로를 끊었잖아요. 회로를 탁 이렇게 끊어가지고 이 회로를 해석해보자 할 때 이게 그것이 이제 개방 회로고 노튼 회로에서는 뭐죠? 그 회로를 끊어놓고 거기를 그냥 완전히 선으로 연결시켜가지고 해석을 할 때도 역시 태분인 회로와 노튼 회로 할 때 단락과 쇼트, 오픈과 쇼트의 개념을 이제 배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피스파이스를 하게 되면은 오픈을 시켜놓고 시뮬레이션을 해보게 되면은 이것이 여기서 오류가 나요. 네, 회로가 형성이 안 돼 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여기를 강제로 도선을 연결해 놓고 전류를 구할 때에도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피스파이스에서는 그래서 제가 찾았더니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오늘 또 중간에 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를 예를 들면은 오픈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 자리를 가지고 그냥 오픈을 시켜놓게 되면은
오류가 나니까 여기를 전원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방법은 전원을 하나 딱 연결시켜 놓고, 전류원을 연결시킵니다. 그 전류원을 이렇게 연결시켜 놓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클릭했을 때 그 I를 세팅할 수 있는 그 변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변수를 0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로는 형성했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강제로 0을 시켰기 때문에 사실상 오픈 효과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도선을 연결할 때도 그냥 와이어로 연결할 수도 있지만 이 자리에 전압원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전압원을 연결시켜 놓고 그 다음에 여기를 틱틱 클릭하면은 이 전압원이면 또 이 전압 레벨을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전압 레벨을 선택할 때 여기를 0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선으로 연결한 거랑 똑같은 효과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나중에 제가 이런 방법을 배워서 실제 노튼 회로에서는 사실 단락을 시켜줘야 되는데 단락시킬 때 우리가 피스파이스에서 전압원을 이용해서 전압 자체를 0으로 만드는 경우, 그 다음에 태브닌 회로에서는 어떤 그 뭐죠? 그 TH죠. 이거 태브닌 회로에서는 우리가 어떤 회로를 끊어버리는데 그거를 이제 G가 왜 납니까? 태브닌 여기는 전류원을 써가지고 전류를 0으로 시킨다 하는 것을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방 회로와 단락 회로에 대해서 조금 더 다뤄볼 예정이고요. 이것도 그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캐패시터와 리액턴스는 우리가 좀 더 1차 회로와 2차 회로를 할 때 이제 다루는가, 이거는 저항 회로에서는 건너뛰도록 하고, 요거 일단은 첫 번째 강의에 대한 복습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 본격적으로 우리가 2주차의 저항 회로를 가지고 우리가 다뤄보았죠. 그래서 우리 저항 회로의 이그젬플을 가지고 한번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 회로 2주차 하면서 우리가 좀 더 1주차에 했던 내용들을 교과서대로 한번 용어 정리도 좀 해보았고 하는 것들이니까 이것도 우리가 일단은 스킵해서 넘어가도록 하고, 중요한 거는 일단 우리가 전압원과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전압원과 전류원에 대해서 볼테이지 소스와 그다음에 커런트 소스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좀 정리해보고, 볼테이지 소스의 표기법 기호는 이렇게 쓰고 또는 이제 배터리처럼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전류원의 경우 화살표를 표시하면서 흐르는 전류의 양을 지정할 수 있고, 전압원의 경우는 걸리는 전압의 양을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상기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죠. 그 다음에 설계와 디자인의 개념 이것도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다시 이제 우리가 반복하고 있는데 회로와 노드와 루프의 개념을 다시 한번 여러 번 정리했고, 우리 KCL 키리의 법칙은 노드에서의 합이 일정하다 했는데, 제가 좀 더 강조하는 것은 이 중에서 요 표기법, 들어가는 것을 전부 왼쪽에 놓고 나가는 것을 오른쪽에 놓는 것에 해서 그 합이 일정하다. 요 공식을 제가 아까 집중적으로 쓰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웬만하면 뭐 세 가지 표기법이 있는데 들어가는 거에 합이 나가는 거에 합이 같다. 요걸로 KCL, 여러분이 KCL만을 잘 머릿속에 입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다음. 그 다음에 이제 뭐 몇 가지 예제들은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KVL이 또 중요했죠. KVL은 우리가 KVL, 키리오프의 볼테지 로우라서 KVL을 했고, 자, 여기서는 이제 루프가 형성되는 게 중요하다고 했고, 노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루프를 따라서 흐르는 전류들을 가지고, 우리가 오음의 법칙을 이제 적용해서 각 소자의 전압 강하량을 계산했는데, 여기서 중요시 여기는 것은 이 강하의 법칙, 즉, 이 법칙을 많이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승을 마이너스로 해주고 여기를 마이너스로 해주고 얘를 왜 오른쪽으로 옮겨주면은 그쵸? 이것은 플러스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플러스가 돼서 우리가 상승량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마이너스로 플러스로 상승되지 않습니까? 여기는 상승입니다. 라이징. 여기는 플러스에서 말씀 폴링이잖아요. 폴링. 그다음에 또 여기는 이 흐르는 방향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는 상승이죠. 그러니까 상승은 전부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네. 폴링은 플러스로 붙여주는 이 공식을 사용해서 KVL을 쓰는 것을 저는 권장합니다. 그렇게 해서 벨티지 드랍은 플러스로 가고요. 벨티지 라이즈는 마이너스로 표시를 해줌으로써 그것들의 합은 0이다. 그렇게 표시해 주는 걸로 여기는 따로 그렇게 표기법 없는데 요거를 굳이 이렇게 쓴다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볼테이지 라이즈는요. 뭐 밑에 거는 쓰지 않고 V의 라이즈 그쵸. 라이즈도 그냥 R만 쓰겠습니다. V의 라이즈와 여기다 얘를 이쪽으로 보내주면 이게 마이너스가 되지 않습니까? 마이너스와 원래 볼테이지 드랍 플러스 볼테이지 드랍 이렇게 써주라는 거예요. 폴링으로 했는데 저는 여기들 한번 드랍을 하죠. 네, D 이것이 0이다. 요 식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장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드리면 볼테이지 드랍 공식, 볼테이지 드랍 공식은 라이징을 마이너스, 라이징 전원들이죠. 주로 전원들. 그 다음에 드랍들은 주로 저항들이죠. 저항들을 표시해서 KVL을 쓴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다뤄야 할 내용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큐리프 법칙을 갖고 몇 가지 예제들을 해봤던 거 여러분이 한번 쭉 보시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뭐 제가 몇 번 얘기했듯이 볼테이지 드랍 공식은 요 공식을 써라. 드랍의 합이 제로다 해서 요 공식을 써서 전압량은 마이너스로 이렇게 붙여주는 걸로 그쵸 이렇게 표시를 해줬죠. 그래서 여기서 또 보면은 보죠. 우리가 쭉 루프를 형성했죠. 그러니까 상승은 마이너스로 항상 상승은 마이너스로 하라 그랬으니까 폴링은 플러스로 이것도 상승이죠. 이게 하강이네요. 플러스로 여기는 하강이잖아요. 다 플러스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마이너스를 간 거와 플러스를 가는 거가 보면은 이것이 드랍이냐 상승이냐 드랍이냐 상승이냐 이걸 잘 따지는 거 여러분이 이 훈련을 잘 해주면 어떤 문제든 VCS를 구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큐리프의 KVL 공식이죠. KVL 공식의 다양한 예제들을 여러분이 다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근데 복잡한 식도 우리가 두 개의 루프로 구성된 걸 해봤는데 이거는 그냥 나중에 우리가 메시법과 노튼법을 쓰기 때문에 제가 뭐 굳이 이제 설명은 그때 뭐 2주차 이렇게 했지만 이거는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는 게 낫겠습니다. 나중에 더 편하게 구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이것까지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기 전에 뭐라 그러죠? 오히려 더 혼란에 빠지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 내가 보기에는 괜히 했나 싶을 정도로 너 어차피 교과서대로 가다 보니까 뭐 KCL 세우는 방법, 뭐 KVL 세우는 방법 이런 것들을 막 따져가지고 이 식으로부터 전부 이거를 뭐 i3도 구하고 i8도 구하고 뭐 무지 많이 구했죠. 이런 거는 나중에 차라리 메시법이나 노튼법으로 구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 우리가 파이썬을 이용해서 이거의 노튼법으로 구한 행렬식의 인버전을 통해서 구하는 게 훨씬 낫지 이거를 전부 이런 식으로 구하면은 옛날 컴퓨터가 없던 시절 그럴 때는 수기로 다 계산할 수 있었어도 지금은 오히려 개념을 흔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나 뭐 모르겠어요.
여러분 뭐 여러분이 이제 준비하고자 하는 무슨 기사 자격증에서는 아직도 옛날에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을 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역시 그래도 KCL과 KVL을 여러분이 잘 세울 수 있는가를 보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되지만 저는 이거를 막 여러분들에게 이런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막 이렇게 강요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KCL과 KVL은 아주 단순한 루프에 대해서만 구해 보시고 복잡한 루프에 대해서는 컴퓨터와 메시법 그리고 피스파이스와 파이썬 이걸 통해서 구하기를 저는 권장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단순한 요 회로에 대해서 우리가 피스파이스를 통해서 확인해 본 거 이것도 해 보았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여기서는 정확하게 전압 강화의 법칙을 쓰지 않았습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표시된 거지만 이걸 보면은 6V가 상승이었죠. 여기서는 하강이었잖아요. 그 합은 제로다. 이렇게 구해가지고 손으로 I를 구하나 루프를 통해서 피스파이스를 통해서 구하나 결과가 같다는 것을 보여줬고 또 다른 예, 그쵸? 여기를 1K로 놓았을 때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전압 상승은 마이너스, 전압 강화는 플러스, 그 합은 0 해서 I를 구하고 6mA 나왔고 네, 피스파이스에서 6mA까지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전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리뷰해 드리는 거는 전부 앞으로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나중에 다시 한번 따져도 되는 거니까 전력은 나중에 따지도록 합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직렬 회로를 본격적으로 또 다뤘죠. 뭐 또 반복되는데 뭐 또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부터 직렬 회로는 리뷰의 관점에서 봤을 때 결국은 여기서도 똑같이 쓸 수 있죠. 다시 한번 써볼까요? 네, 또 써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전압 강화가 일어난 거죠. 어떻게 일어났죠? 이렇게 보면은 전압 강화 입장에서 써보세요. B를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네, 한번 해보고 넘어갑시다. 어떻게 쓰죠? 네, 여기서부터 루프를 형성하는 거죠. 여기는 연결됐다고 치는 거죠. 어떤 V라는 어떤 뭐로 연결됐다고 칠까요? 네, 어떤 VCS 전압원으로 연결됐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전압 강화량을 표시한다 그러면 네, 어떻게 표시할 수 있을까요? 루프를 형성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루프를 이렇게 돌리면 루프를 돌리면은 상승은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V가 되는 거죠. 상승이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S 플러스로 상승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름을 통과하면서 첫 번째 전압가가 일어났네요. 그러니까 이름이니까 쓸 건 없고, 네, 그냥 1i가 되네요. 그냥 i만 쓰겠습니다. i. 이렇게 됐죠? 또 여기서 통과할 때는 또 이름이 또 통과됐죠? 그러니까 또 여기서도 ri인데 r은 또 이름이니까 또 i로 통과됐죠? 예. 그리고 이 값은 뭐라고요? 0이어야 되잖아요. 0. 예, 항상 우리 KVL은 일관성 있게 써야 되는 거니까. 그럼 요거로부터 i를 구한다 그러면 i는 얼마가 될까요? V는 얼마 될까요? 그러니까 V는 2i 이렇게 바로 요 식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모든 거는 VCS, KVL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해석할 때는. 네, 그게 저의 주장입니다. KVL을 써보면 네, 우리가 그렇게 표시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또 쓰는 것은 요 각각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렇게 쓰고 있죠. 그쵸? 네, 각각에 대해서 쓴 것은 KV1과 KV2가 V다 하는 거니까 그것이 요식인 거죠. 요식이 엄밀히 말하면 요식을 쓴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요거를 또 한번 표기를 해볼까요? 어떻게 표시하죠? 요거를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파랑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요것이 뭐죠? 요거를 이렇게 나누고 얘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기면은 요것이 이제 V가 되지 않습니까? 그쵸? V가 딱 되니까 결국은 1i는 V2안이 되는 거고, 그쵸?
두 번째 거는 V22도 역시 1i가 된 거죠. 그 값은 V다. 요 식이 나온 거죠. 또 이 V는 내내 2i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된 식이니까 지금 저기서 우리 교과서에서 나온 식은 다 KVL에서 기반으로 나온 거다 생각하고 이퀴벌런트 우리가 등가 저항은 결국은 더한과 같더라 하는 것을 표시했죠. 그래서 얘는 서로 등가다 하는 것을 표시하는 내용을 우리가 다룬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퀴벌런트라는 것은 등가, 이퀴벌런트, 등가라는 뜻입니다. 등가. 등가는 앞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등가해로 이렇게 해서 많이 쓰고 그거를 이제 강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뭐 아까 우리가 했던 거죠. 세 개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뤘죠. 그래서 세 개가 있는 경우도 다시 한번 리뷰를 또 해보겠습니다. 네, 세 개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됐죠? V1, V2, V3 우리가 다 했죠. 어떤 전압 V가 이 직렬 연결을 더하면서 V1, V2, V3로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전압 강화가 일어나면서 회로가 형성됐을 때 그 V가 어떻게 분배된다고요? 네. 전체 저항, 이퀴벌런트 저항에 대해서 R1, 전체 이퀴벌런트 저항에 대해서 R2, 전체 이퀴 저항에 대해서 R3. 제가 힘들게 쓴 것들이 다 여기 나오네요. 그렇게 되더라 하는 것을 디스트리뷰션 로로 했고 사실은 이것들은 전부 키르호프의 법칙을 갖고 다 연결될 수 있더라 이런 것입니다. 여기서는 사실은 제가 원래 원했던 것은 어떻게 쓰기를 원하는 거죠? 마이너스 V에 그쵸? 이거 마이너스 V죠. 이거 상승이니까 그쵸? 마이너스 V에 여기서부터 하강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플러스 네 여기서의 하강을 V1 여기서의 하강을 V2 이렇게 쓰고 자꾸 반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개념이 잡힐 때까지 여기서의 하강은 V3 이렇게 해서 모든 하강량의 그쵸 합은 제로 이렇게 써주는 것을 자꾸 이거를 자꾸 머릿속에 각인시키세요. 그리고 이거를 풀 때에는 다시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넘어가서 이제 그쵸 그 다음부터는 V를 이쪽으로 넘겨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각 V1, V2, V3는 또 오메 법칙으로 이렇게 써버리면은 그렇게 풀려나가는 걸로 여러분들이 계속 머릿속에는 하나의 프레임을 갖고 접근하는 방법으로 해주기를 원하고 그래 놓고 나니까 결과식을 보니까 얘네들이 뭐더라? 등가적으로는 하나의 이 저항들을 전부 더한 것과 같겠구나. 그렇게 써줌으로써 어떤 등가 저항의 공식과 그 다음에 분배의 공식이 나오더라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같은 개념으로 해주기를 저는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은 한번 전체적으로 리뷰해보는 시간인데 생각보다 제 생각에 잘 끝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습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복습을 해서 뒷부분 병렬 저항과 테브닝과 노튼의 헤러의 복습을 한 번 더 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 해서 총 이제 4주가 진행됐고요. 뭐 4주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또 한번 제가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을 몇 개 좀 내서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좀 내보도록 하겠고 또 지금까지 4주까지 수업한 내용의 후기도 여러분들한테 받는 걸로 해서 이번에 과제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너무나 첫 술에 자꾸 많은 양을 넣어보면 오히려 배탈이 나는 것 같아서 쉽게 천천히 여러분들의 기초를 밟아 나간다는 차원에서 네, 오늘 4주차 세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